완벽함. 이걸 쫓다 보면 사람은 전설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피아니스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아시죠? 그도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미켈란젤리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했대요. 미치광이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라는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미켈란젤리라는 전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의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신화 수준이었거든요. 와, 그의 완벽주의는 진짜 전설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연주회 장에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와서 피아노 소리가 미세하게 바뀔 것 같다? 그럼 바로 연주 취소. 심지어 투어를 다닐 땐 파리에서 런던, 도쿄까지 자기 개인 스타일의 피아노랑 전담 조율사를 꼭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에게 연주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였죠.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천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4살에 음악원을 졸업하고 19살에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실현을 겪으면서도 그의 재능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박에 가까운 성격이 그의 음악에는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소리를 빚어냈길래 전설이 된 걸까요? 당시 음악 평론가들의 표현을 보면요. 이건 뭐 칭찬을 넘어서 거의 경외에 가까워요. 들어보세요. 한번 발사된 총알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미켈란젤리의 손가락은 절대 틀린 음을 내지 않는다. 와, 이건 뭐 거의 인간이 아닌 기계 수준의 정밀함, 그런 통제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연주를 들으면 막 뜨거운 열정이 폭발하는 느낌보다는 차갑고 이성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마치 조각가가 거대한 돌덩이를 정으로 쪼아서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듯이 소리 하나하나를 정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깎아내는 거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박수는 베토벤에게, 쇼팽에게 가는 거지 저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작곡가의 위대한 음악을 전달하는 충실한 도구일 뿐이라고요. 모든 영광은 작곡가와 음악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완벽함, 천재성 같은 거 만약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걸 시도한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요. 이 사람들이 주목한 개념이 바로 표현적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메트로놈처럼 기계같이 딱딱 맞게 치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연주자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자를 미세하게, 아주 미묘하게 늦추거나 당기는 그 시간의 변화, 바로 그걸 분석한 겁니다. 연구 대상은 듀비시의 아주 유명한 곡 아마빛 모리의 소녀였어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재밌습니다. 한쪽은 미켈란젤리 같은 세계적인 거장 10명, 다른 한쪽은 아주 실력 있는 음대 대학원생 10명. 거장과 학생, 과연 연주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연구 방법이 진짜 흥미로워요. 연주를 녹음한 다음에요. 하나하나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을 0.001초 단위까지 다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마다 고유한 리듬의 패턴, 말하자면 타이밍 지문 같은 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 과연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거장들과 학생들의 연주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흥미로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동그라미들이 학생들 연주인데 템포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곳에 뭉쳐있죠. 그런데 네모로 표시된 전문가들은 어때요? 템포가 아주 제각각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연주라는 게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전체 곡의 빠르기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곡의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의 연주는 서로 너무 비슷해서 마치 다들 똑같은 모범 답안을 보고 연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해석으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야말로 개성의 형연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리는 누구와도 닮지 않은 가장 독창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서명을 확실하게 남긴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정답에 가까운 획일적인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누구와도 다른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였던 거죠. 자, 이 발견을 가지고 다시 미켈란젤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그의 그 지독했던 완벽주의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박적인 완벽주의는 단순히 기계처럼 정확한 연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독창적인 해석을 완성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리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피아니스트는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삶의 개념이다. 그에게 음악은 그냥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는 치열한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국 미켈란젤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술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개성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천재성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함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